안녕하세요. 12월 7일 세로의 브리핑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알테오젠, 한국 BNC, 바이넥스까지 볼게요. 자, 다섯 종목 이야기 드릴 거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왜 이렇게 떨어지냐? 저도 모르죠. 시장이 평가해주는 가격에 대해서 뭐 토를 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저점을 노리는 거죠. 자, 분명히 저는 저 윗자리에서 이절하시고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지금 23만 4,500원인데 뭐 살짝 더 떨어져서 뭐 22만 원을 찍을 수도 있고 뭐 뭔가 안 좋은 악재가 나온다면 20만 원이 살짝 깨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자리잖아요. 자, 출렁출렁 거리면서 뭐 한 번에 올라갈지 한 번 쉬었다가 두 번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처럼 다시 뭐 30만 원 언저리까지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뭐 최근 기사 뉴스 있나 볼까요? 뭐 옥석 가리개 나선 바이오주, KRX 헬스케어 지수가 떨어졌다. 뭐 이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오미크론 관련돼서 뭐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떨어진다. 조금은 뭐 그런 영향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진행하고 있는 뭐 노바백스가 됐든 여러 가지 백신 또는 국내 1호 백신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에 출시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에 뭐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잘 벌고 있는 회사고 장사 잘 하고 있는 회사고 성장 잘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글로벌 파워라든지 뭐 경쟁력 뭐 셀트리온이 낫다 이 기업이 낫다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죠.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고 뭐 앞서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조금 상승세가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여기에서는 매물대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매물대가 쏟아졌고 그 쏟아지는 매물대에 따라 다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뭐 한 지금 이 자리 뭐 22만 원 언저리에서 살짝 횡보 조정 이런 느낌으로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제 예상이 맞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뭔가 움직일 때 뭐 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횡보하다가 다시 쏠 때도 마찬가지 움직일 때 반응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방향성이 맞게 움직이면은 그 방향성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충분히 즐기고 다시 한번 또 고점에 다다랐을 때는 익절 자리를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만약에 순간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타점이 안 맞고 방향성이 틀리다 하면은 미련 없이 집착 없이 욕심 없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뭐 살짝 그런 기대감에 빵 떴다가 거기까지가 조금은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해서 30만 원 언저리에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저가권으로 밀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뭐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거나 뭐 악재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자, 뭐 어제도 그렇고 요즘 분위기가 쭉 떨어지는 자리여서 조금은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한 가지죠. 물려 계신 자리, 오도 가도 못하는 자리. 자,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죠? 주식 물리는 거 아니다. 이거 최근에 단기적으로 3만 원 근처까지 쌌는데도 물려 있다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 훨씬 고점 자리에서 물려 계셨거나 아니면 이번에
높은 자리 29,000원, 28,000원에서 더 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멍 잡고 있다가 물린 거기 때문에 음, 물렸으니까 어떡해요 막 여기저기 찾아보는 게 그게 먼저가 아니라 물렸으면 제일 첫 번째가 뭔가요? 손절 치는 게 가장 첫 번째 아닌가요? 그쵸? 손절 칠 수 없는 자리다. 어, 손절 칠 수 없는 자리라는 게 있나요? 어, 자기가 미련 집착 욕심으로 조금만 더 하다가 손실이 커진 거지 손절 칠 수 없는 자리는 없어요. 자, 1%가 갑자기 10%, 20%가 되진 않죠. 분명히 1%가 5%가 됐다가 10%가 됐다 이렇게 변할 수는 있어도 자, 갑자기 1%가 20%가 되진 않아요. 어, 자기 스스로가 결단을 못 내린 거고 미련이 남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식은 더더구나 단타는 자,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길게 보는 거니까. 순간의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단타는 글자 그대로 오늘 아니면 없어 이 마인드인 건데 오늘 아니면 없는데 정리를 안 했다? 그러면 끝난 거죠. 땡땡땡 게임 오버예요. 어. 그게 아니면은 비중을 싣지 마세요. 그게 아직 숙달이 안 됐고 익숙하지가 않고 자꾸 미련이 생기고 손절을 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릇의 한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손절이다, 500만 원 손절이다, 1000만 원 손절이다. 그 손절이 쉽게 나가는 사람은 그 물량을 그 비중을 실어도 되는 거고 그 손절이 쉽게 안 나가시는 분들은 그릇이 그게 아닌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거기까지 못 간 거죠. 그러니까 물량 줄여야 되는 거예요. 한 주, 두 주만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욕심만 많으셔서 무조건 수익만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투자하면 돈이 나오는지 알고 그게 아니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내가 손절 치려고 했을 때 바로 손절 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을 거래하시면 안 돼요. 그 금액을 거래하시면 안 되고 더 줄여서 연습 많이 하시고 거래 많이 하셔서 더 확률을 높이시고 타점을 높이셔서 공부를 하셔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금액을 내가 가진 전 재산으로 투자해야지 맞는 거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자리대가 멈췄기 때문에 오늘은 위로도 2% 밑으로도 2% 움직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종가 22,550원보다 그래도 200원 올려준 1% 가까이 올려준 22,750원으로 마무리는 되었고요. 차트상 자리대는 이런 자리예요. 그냥 쉬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요 쉬어가고 있는 느낌에서 언제 다시 저 장대 거래량처럼 윗꼬리가 달리고 안 좋게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장대 거래량 윗꼬리가 나와야지 변동폭이 나오고 먹을 자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런 움직임이 또 언제 나올 거냐 한 주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뉴스가 빨리 터진다면은 뉴스랑 관련돼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죠. 오늘도 휴미라 관련돼서 계획을 발표했는데 역시 말뿐인 말잔치. 이런 말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프레스지 바이오파마한테 중요한 거는 계획이나 이런 예정, 타임 테이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 실적, 성과, 퍼포먼스가 중요한 거죠. 그게 아니면 다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계약도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도 1,600억 나왔잖아요. 이미 1,600억이 나왔는데 3천억, 5천억, 1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매출, 실적 이게 필요한 거죠, 이제는. 말이 아닌 실제적인 수치. 그게 필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기사가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휴미라 관련해서 약물 동력학, 안정성, 이런 부분, 바이오시밀러죠.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상을 진행할 거고, 스페인의 라파스 대학병원에서 324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임상 이상의 시험 생략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뭐 1상 진행하고 나서 바로 3상인데 뭐 이러면 빠를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임상 3상이 최소 5년 걸린다는 거. 최소입니다. 최소.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백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긴급 승인으로 뭐 1, 2년, 2, 3년 만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되는 거지만, 이런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은 빨라야 5년 생각하시면 되세요. 빨라야 5년. 그러면 언제죠? 2026년, 2027년이에요. 그때까지 프레스리 바이오파마가 여러분들이 이 프레스리 바이오파마의 주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쓸모없는 뉴스다. 쓸모없는 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프레스리 바이오파마의 이런 계획들은 지금 차고 넘쳐요. 그거를 실현시키냐 못 시키냐의 단계에 와 있는 거지, 이게 하나 더 추가된다고 지금 프레스리 바이오파마가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 1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언제쯤 달릴 건지 제 생각도 말씀드렸고요. 뭐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응이 더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저는 흐름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이 프레스지 바이오팜의 흐름을 그런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알테오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쉬어가는 자리예요. 뭐 2, 3일 정도 더 쉴 수도 있고요. 어떤 호재가 터진다면 또 급하게 또 움직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올라와준,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 어느 정도는 올라와준 조금은 가파른 자리이기 때문에 쉬고 가야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매물도 소화하면서 숨 고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움직여야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뭐 알테오젠, 삼성전자대학, 아일리아, 뭐 특허 회피로 뭐 바이오시밀러 출시 앞당길까, 뭐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나쁜 소식은 아닌데 이것도 말뿐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5년 10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도 뭐 단시간 뭐 6개월 1년 이렇게 진행되진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현재 개발 중인 시밀러 국내 임상 3상을 신청해 내년 1분기에 3상 투약을 시작한다. 내년 1분기에 시작한다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럼 시작하고 5년이라고 그랬죠. 아직 멀었어요. 아직. 여기서는 2024년에 뭐 3상을 완료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요. 뭐 계획대로 2024년에 임상 3상을 완료한다고 해도 약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판매 승인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물론 뭐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지금 얘네들이 목표로 한 그 기간만 해도 앞으로 3년이에요. 앞으로 3년. 알테오젠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 긴급으로 진행하는 그런 약들과 틀리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삼성전자 대학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부분.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의 탑 2천만 불, 그 얘기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경계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올라온 자리에서 무조건 빨간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쉬었다 갈 거라고 어제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이고, 자, 한국 BNC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거 어제 그 자리에서 다시 뭐 26,000원, 27,000원 갈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조금 힘겨울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힘겨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한국 BNC가 뭐 오늘 한국 BNC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원래 이런 종목이죠.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을 끝내주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또 어제 뭐 24,000원, 뭐 25,000원 이런 자리에서 오늘 다시 뭐 21,000원까지 떨어진 자리,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당연하게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떨어지면 또 노려볼 만한 자리 나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21,500원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움직일 때가 들어가기도 못하고 안 들어가기도 못하고 살짝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달려버리면은 못 잡는
그런 게 문제인 거지. 뭐 안전하게 한 19,000원 비슷하게 2만 원 다시 한번 깨준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그래 한번 볼게 내가 보고 있을 때 거래량 터트리면서 퍼포먼스 봐준다면 따라갈 수 있는 타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자리대가 높아지면은 미리미리 익절하는 거죠. 미리미리 익절해서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오늘도 충분하게 자리대는 나왔어요. 하지만 짧게 거래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순간적으로 뭐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이 호가창에 집중하시 못하시는 분들은 잡기 힘든 기회일 수도 있는데 충분하게 뭐 오늘 한국 BNC도 자리대는 나와주고 나서 하락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끝으로 우리의 바이넥스. 자, 오른쪽 위에 약식 차트 보시면 괜찮죠? 뭐 파란 음봉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긴 하지만 꾸준하게 분위기를 살려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 방에 훅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파란 양봉이 뜨고 윗꼬리가 달긴 했지만 그 다음날 버텨주고 연속적으로 버텨주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게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는 뭐 21선이 틀었어요.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16,000원을 확실히 돌파했고 보시면은 61선도 지금 5일선하고 만나기 직전 61선을 터치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만 천천히 정배열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오늘 움직인 자리는 보시는 것처럼 뭐 16,750원까지 움직여줬는데 살짝 밀려서 16,4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거래량이 살짝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100만 주 이상씩 거래되면서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올 때는 뭐 200만 주, 뭐 300만 주 그 이상까지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여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뉴스도 한번 보면은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있겠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뭐 없는 이야기 하는지.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자, 바이넥스가 최근에 셀트리온 나오기 전에 셀리드하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는데 셀리드랑 위탁 생산을 한 것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셀트리온과 위탁 생산을 한 거는 천지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워딩 그대로 말했습니다. 제가 워딩을 부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뭐 이 애널리스트가 계속해서 뭐 이쪽을 바이낸스 쪽을 좀 좋게 봐주는 신한금융투자의 애널리스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네요. 제가 말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바이넥스가 국내 중소형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들 내에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자, 이동건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현재 바이넥스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들의 품목들 중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상업화에 성공한 파이프라인은 없었다, 솔직하게. 하지만 이번에 맺었던 셀트리온과의 이 CMO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 성공 경험이 있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뭐 어떤 바이오시밀러라고 공개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수주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뭐 FDA의 CGMP라든지 EMA의 EU GMP 획득이 가능한 뭐 계속해서 착착 쌓아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목할 만하고 바이넥스는 국내 중소형 바이오 의약품 CDMO, CMO 이런 기업들 중 독보적이다. 셀트리온과 CMO 협력 체결로 실적 성장은 당연한 거지만 글로벌 수준 FDA라든지 EMA라든지 이런 정도의 글로벌 GMP 인정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한 차원 레벨업 되는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 뭐
이보다 더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을 수 있나요? 자, 문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셀리드하고 뭐 셀리드를 까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약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개발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뭐 거의 뭐 글로벌적으로 매출이 뭐 수천억이 넘는 그런 계속해서 글로벌 유통되고 있는 그런 약물을 찍어주는 것과 그런 체결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리포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인증 절차가 됐든 노하우가 됐든 기술력이 됐든 앞으로의 성장 가치가 됐든 단순한 매출 비교로만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 물론 매출도 충분하게 긍정적인 부분이 플러스가 되는 게 사실이고 자 뉴스도 살펴봤고 차트도 살펴봤고 뭐 바이넥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고 매출 1000억 올해도 뭐 작년처럼 1300억 수준으로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도 뭐 100억 이상 나올 거로 다들 예측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회사고요. 돈 잘 벌고 있고 고객사들 잘 확보하고 있고 가치는 얼마든지 저평가되어 있는 충분하게 저점대에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는 회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이런 제약바이오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충분하게 시장이 살아나면은 그 중심에는 뭐 2차 전지도 있고 뭐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컨텐츠 다양하게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반도체 플러스 제약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세러미 브리핑 마무리 짓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이었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세롬